자, 반갑습니다. 6월 24일이고요. 6월 24일 수요일 VIP 깐부 라이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썩 유쾌하지 않았지만 오늘 상당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맞나요? 오늘 상당한 반등이 나왔고, 제가 어제 VIP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뭘 보고 대응하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고 대응하자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면 숫자 0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기억이 나시면 숫자 0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몇 시간 후가 되겠네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겁니다.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거고, 아직 발표 전이다. 그런데 최 기장 같은 경우는, 최 기장은 한미반도체 공략하자라고 했습니다. 말이 다른데요. 말이 달라졌죠?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대응하자 해놓고 한미반도체 공략을 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깐부님들, 제가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하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자, 반도체 쏠림 현상이 혹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문제일까요? 자, 우리나라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1번, 글로벌 시장 전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2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네들만 신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그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될까요? 아니면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동일할까요? 자, 글로벌 시장에 전반적으로 동일한 문제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샌디스크라는 기업이요, 우리 USB 메모리 반도체를, 그러니까 USB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이소에도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인데 올해 820%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한 게 현재 시장의 트렌드이고요.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 엔비디아에서 2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8조 정도를 채권 발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6월 1일날 구글에서 역대급 유상증자를 했어요. 자, 그리고 6월 11일날 아마존에서 역대급 채권 발행을 했고요. 6월 10일날 오라클이라는 기업에서 유상증자했고, 또 일론 머스크, 우리 익숙하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또한 마찬가지로 역대급 채권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유상증자를 하고 채권을 발행한다 라고 하면요, 이 재료가 일반적인 기업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석이 되죠? 보통 망하는 회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돈을 당겨야 해서 마지막 불꽃을 좀 태워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망하는 회사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럼 우리 깐부님들 생각하시기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오라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젠슨 왕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당겨야 돼서 유상증자하고 채권 발행했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7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숫자 8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자, 돈이 없어서 7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8번.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젠슨왕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양반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막 그 망하는 회사들이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시죠? 당연히 AI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 왜? 결국 얘도요. 결국은 이 시장의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승자가 돼야지만 모든 걸 독식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이고 시장의 또 해석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라? 이거 빅테크 기업들 얘네 흔들흔들 하나보다, 얘네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우수수 빠졌던 겁니다. 자, 두 가지 양측의 의견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숫자 1번. 왜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면 숫자 1번. 맞아요.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이제 지금 이러한 기업들의,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망하기 위한 수순이다 라는 그 의견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던 거고요. 어제 우리 증시가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스닥 지수에서 물량을 덜어냈다라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 현금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해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강력한 반등이 동반되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했다? 이번에 미국 반도체 부활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장님, 왜 미국에 있는 나스닥 기업들이 왜 그걸 팔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담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담아야 돼요. 왜?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면서도 뭐 HBM과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히 동반해서 필요한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적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거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외국인 자금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친듯이 담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거에는 왜 이런 움직임이 안 나왔었냐?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많은 양의 외화가 들어올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똑똑하고 돈 많은 외국인들이 수익을 챙길 거 아닙니까? 맞나요? 맞다라고 하시면 숫자 7번.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거래 대금이 지금처럼 크게 폭발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지성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졌대 하면 어떡해요? 무지성으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막 무지성 매수하죠? 그럼 어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 띄워 놓은 후에 이 물량을 떠넘기기 좋아요? 나빠요? 좋나요? 나쁘나요? 당연히 너무 좋겠죠? 지금이 적기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마음 편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친듯이 물량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적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최 기장은 오늘 대응해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하이닉스 실적이 꽤나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거기에다가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에 하나. 마이크론 실적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대응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잘 알겠다라고 하면 숫자 5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정말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실제로 오늘 상당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상당한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신고가 자리인 38만원 이 라인을 다시 돌파할 수도 있어요. SK하이닉스한테 밀렸다, 시가총액 밀렸다라고 하니까 정말 보도 자료까지 내가면서 격렬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던데, 우리 삼성전자가 어찌되었건 간에 삼성전자보다도 제가 판단하기에 이 한미반도체가, 자, 어때 보이세요? 오늘 우리 한미반도체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는데 삼성전자보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어때 보입니까? 신고가를 뚫고 더 높게 올라가는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런데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할인되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대응한 자리에서 4%, 5% 정도 수익 구간일 거고요. 저는 오늘 만약 마이크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연출된다라고 하면 내일 오전 8시부터 해가지고 좀 강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다라고 하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니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다 좋다 이거예요. 반도체 말고 다른 섹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선 반도체를 필두로 우리 증시가 다시금 불이 붙어줘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더 우선이 돼야지 그 이외의 섹터들로 종목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동반해서 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토대로 우리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부분 먼저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우리 톡방에도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란, 미국 스토리. 자,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나요? 첫 번째, 화해하고 있다. 두 번째, 막 싸우고 있다. 세 번째, 얘네는 도통 모르겠다. 자, 1, 2, 3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우리 깐부님들께서 나는 얘네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동일한데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지도 않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배들한테 뭐 선박료 같은 거, 통행료 같은 걸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내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화해 무드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이슈가 만일 사실이라면 제가 이 부분을 팩트 체크할 방법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SNS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만일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 또한도 우리 증시 어떻게 될 요인이죠? 올라갈 요인인가요? 하락할 요인인가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찌되었건 간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 SNS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시장을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업로드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짚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녁 마이크론 실적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라든지 채권 발행을 한다라는 것, 결국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조 속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아마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게 조금 더 스마트한 접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숫자 7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채권도 발행해야 되고, 아니 젠스랑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비싼 스포츠카를 사겠어요? 뭐 건물을 사겠어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를 잔뜩 사가지고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론 실적도 아마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오늘 시장 국내 증시로 들어온 자금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파이가 크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러한 포인트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를 공략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내일 반도체 섹터를 기반으로 우리 증시가 조금 더 활기를 좀 띄워줘야지만 그 외에 다른 섹터로들까지 자금이 흘러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지난 3월 우리 이란 전쟁 막 초입 부근에 정말 절망적이었을 때도 같이 이겨냈던 게 우리 최 기장 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 분위기를 같이 읽어가면서 이번 위기도 좀 같이 또 웃으면서 으쌰으쌰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VIP 깐부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깐부님들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쉽지 않은 시장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이 다시금 머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과 관련된 우리 VIP 깐부 라이브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